주간 청소년 관련 이슈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 주간 청소년은 민철홍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눈썰미 아니 귀썰미라고 해야 될까요? 어. 말이니까 귀썰미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간 청소년 시작할 때 원래 복디님이 한 주간의 청소년 관련 소식을 알아봅니다 이런 멘트를 하시는데 네. 오늘은 청소년 관련 이슈를 짚어드립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주간 청소년에서 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관련 이슈 하나를 좀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뉴스의 보도의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그알이라고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혹은 피디수첩 이런 결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알이나 PD수첩을 제가 따라가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지금 한 8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네. 최대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네, 복디님은 혹시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게 종료라고 붙으니까 갑자기 너무 생소해졌거든요. 어떤 거죠? 네, 보호 종료 아동은 말 그대로 보호를 받다가 그 보호가 종료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제 아동이 붙어서 뭐 아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동은 사실 지났을 때 종료가 되는 거라서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호라는 거는 이제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뭐 그 보호자가 아동 학대를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 네. 경우에 그 아동을 아동 복지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지내게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보호라고 하고요. 이 보호가 만 18세가 되면은 법에 의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가 이제 거기를 나가서 스스로 이렇게 자립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 18세가 돼서 보호가 종료된 사람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 18세면 사실은 고등학교도 졸업을 안 한 나이고 저 지금 26살인데 생계 책임지기 버거워요. 힘들거든요. 그렇죠. 18세면 더더욱 힘들 텐데 무조건 보호가 종료가 돼야 되나요? 무조건 종료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학교 등 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직업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만 18세가 지났더라도 최장 5년까지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지낼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대학교에 다니거나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기간이 중간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경우,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재수를 해서 1년 동안 뭐 학생이 아닌 경우, 또 대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뭐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휴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휴학 기간이 1년이 넘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보호가 종료되고 시설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당장 나가야 되면 내가 살 집도 일단 필요하고요. 어려움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보호가 종료되는 사람이 보호 종료 아동이 매년 뭐 한 2,500명에서 많게는 2,700여 명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가 작년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자립 실태 조사라고 해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보호 종료 아동의 월 소득이 평균 127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작년 최저임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127만 원이라는 금액은 최저임금보다도 52만 원이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기초생활 수급을 받은 비율이 36.1%가 됐고, 또 빚이 있는 경우가 24.3%, 또 평균 빚의 그 금액은 605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립을 했으니까 그 주거 그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좀 그 환경이 괜찮은 집에서 지내지 않고 뭐 고시원이라든지 뭐 친구 집에서 지낸다든지 뭐 모텔 이런 숙박 시설에서 지낸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임시 취약 주거라고 이제 조사에선 표현을 했는데 이런 데 거주하는 비율이 16.7%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종료 아동들이 경제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조사 결과에도 나타난 거잖아요. 네. 이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또 다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요. 네, 이게 경제적 어려움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 진학률도 그 같은 나이대에 이제 다른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낮았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다른 청년들의 2배 수준인 16.3%, 비정규직 비율은 36.4%로 나타났습니다. 또 심리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요.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50%, 무려 반이나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 아닌 다른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16.3%, 뭐 이것도 높다면 높은 수치일 수 있는데 그 3배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 어려움이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보호가 종료되고 나면 다른 지원은 혹시 없나요? 다른 지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선 보호 종료 후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근데 3년이라고 하면 만 18세 때 보호가 종료됐다고 치면은 만 21세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조사 결과에서 평균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52만 원, 평균적으로 52만 원이 적다고 했는데 30만 원을 받아도 뭐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또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해서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통장에다가 저금을 하면 정부에서 5만 원을 이렇게 1대1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월 5만 원까지만 이렇게 그 지원이 돼서 실제로 디딤 씨앗 통장을 통해서 돈을 모아도 평균 447만 원 정도밖에 모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 자립 정착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500만 원 이상을 지원해라라고 권고가 되고 있긴 한데 이게 또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 해서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지원이 있기는 하다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무겁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태 조사가 정부가 실시한 조사잖아요. 그러면 정부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는 거죠? 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게 어제 뉴스에 관련된 그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준비를 한 건데,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 개선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개선안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보호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을 다니거나 뭐 직업 훈련을 해야 연장이 되고 아니면 만 18세에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동 본인이 원한다면 뭐 다른 요건 필요 없이 만 24세까지는 이제 아동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때 같이 출연하셨을 때 이때 퀴즈로 했었잖아요. 네. 청소년 기본법 대체 청소년 몇 살까지냐 했었는데 24세였다고 탕탕탕 나왔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보호는 24세까지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역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제 다른 나라를 보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독일 같은 경우는 만 27세까지도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이 24세까지로 규정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제 본인이 원하면 보호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도 보호 종료 이후에 지원도 더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월 30만 원 주는 자립수당도 기존에는 3년이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디딤 씨앗 통장도 기존에는 이제 본인과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이 1대1이었는데 이제 정부가 2, 그래서 본인 1, 정부 2로 좀 바뀐다고 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디딤 씨앗 통장으로 이제 모을 수 있는 돈이 기존에는 평균 447만 원이었는데 이제 1,000만 원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물론 이런 정책 변화가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도 24세까지로 길어지고 지원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일단은 다행입니다. 사실 보호 종료 아동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언론에 종종 보도되었던 건데요. 앞으로 저희 그 세나청 식구들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중심에 저희 세나청이 열심히 노력하고 소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간 청소년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 관련한 이슈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진짜 크게 많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초롱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그리고요. 알겠어요.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사성 9245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지내기 많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유연함이 떨어져서 아이의 진정한 욕구나 감정을 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미운 행동이나 말이 먼저 보일 테니까요. 아이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더라고요.